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다육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휴일이에요. 휴일만 보고 일주일을 달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휴일 아침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휴일을 만끽하면서 제가 맨날 받는 깨비바표 조식을 또 받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옥상 올라가가지고 꼼짝도 안 하니까 이렇게 조식을 맨날 휴일이면 차려주는데요. 어제 깨비빠가 그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제가 1차, 2차 맞으면서 좀 후유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 상태 봐가면서 맞는다고 지켜보다가 어제 등 떠밀려서 어제 1차 백신을 맞았는데 제가 깨비 아빠 버리고 땡땡이 치고 어제 실망하고요. 오늘은 옥상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깨비빠가 조식까지 이렇게 챙겨줍니다. 제가 조식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깨비빠 완전히 내건져 놓고 제가 이렇게 옥상에서 다육이만 보고 있습니다. 미안하기는 한데 또 다육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깨비빠야 뭐 맨날 보는 거 뭐 그죠?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미안하면서도 웃기고 그래요. 참. 그래도 이렇게 또 따뜻한 커피랑 이렇게 옥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식을 먹을 생각하니까 마냥 뿌듯합니다. 그리고 요 쿠키는 저희 큰딸이 친구들 할로윈데이라고 하나씩 선물한다고 직접 만든 쿠키예요. 이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밤새 새벽 2시까지 만든 쿠키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아이들 나눠줬는데 아주 그냥 불티나게 없어졌답니다. 선생님 거 또 만들어야 된다고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또 하네요. 깨비뼈가 차려준 조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뚝딱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육이들을 봐야 될 때가 됐죠. 하루 종일 이러고 놉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 다육이 용어들 있잖아요. 뭐 자구가 뭔지, 군생이 뭔지, 뭐 적심을 한다는데 그게 뭔지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렇게 저도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면서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 알아가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좀 적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알려드리면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좀 적어 봤어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10가지 시작했는데 그거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제목별로다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10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조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조금 더 찾아보시기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실 때 이제 많이들 나오는 말이죠. 자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뽑아보다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 20가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제가 이런 거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구라는 말은 아가, 자구,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엄마 몸이 나오잖아요. 요거 밑에 요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자구라고 해요. 자구.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큰 아이 옆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나오죠. 이게 다 자구예요. 여기 요거 아가들. 요 아가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실 때 고수분들은 아 제가 창피합니다. 제가 뭘 한다고. 고수분들은 아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렇게 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로망이에요. 로망인데 처음에 요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 옆에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아가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거 목도리 둘렀다고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두른 거를 목도리 둘렀다고 하고 요 아가들 나온 거를 자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외두, 군생, 철화, 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아, 자, 외두라는 거는, 이렇게 한 아이를, 한 개만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요게 외두. 그 다음에 요렇게 여러 아이 있는 거를 군생이라고 해요. 군생. 그리고 요건 이제 작은 군생이죠? 그리고 요렇게, 한꺼번에 여러 아이가 있는 게 요걸 군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합식도 있죠. 합식. 응? 합식은 뭐냐면 요렇게 작은 아이들을 요게 한 군데 이렇게 다 심어 가지고 한꺼번에 심는다는 거를 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보 때 저도 지금 중초보입니다. 아주 초보는 벗어났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 때는 보통 1,000원짜리 포트, 2,000원짜리 포트를 한꺼번에 막 여러 개 한 20개, 30개 사잖아요. 그러면 한 개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점점 알아가다 보면은 이제 군생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있는 거가 겹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는 다 합식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심어 놓은 거. 여기 500원짜리 1,000원짜리 사다가 여러 개를 몇 개를 더 사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해 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심어 놓은 거 합해서 식재해 놨다. 이렇게 맞나요? 그렇게 뭐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합식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 두 아이 요거 한 몸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심어 놓은 거를 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군생은 말씀드렸죠. 군생은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거를 군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화라는 거는 보시면 그 모양이 좀 달라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씩 개체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거 보시면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가 쫙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 말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따다닥 이게 지퍼식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요런 거를 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보통 좋아하시는 그 스타일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철화 있는데 요거 쌩얼이라 그래요. 요렇게 하나씩 있는 걸 쌩얼이라 그래요. 요렇게 쌩얼 있는 거를 훨씬 좋아해요. 이게 어떤 아이인지를 볼 수가 있고 철화만 있으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쌩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쌩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퍼식으로 해서 타다닥 있죠. 요런 거를 이제 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쌩얼이 같이 있는 거를 많이들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거는 앙팡금이라고 해요. 그냥 요렇게 요거 보시면 요게 흑계리고 요게 흑계리 금이에요. 금. 뭔가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요거는 흑계리 그냥 흑계리고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죠. 그리고 요거 흑계리 금은 좀 이렇게 금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거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그 노란빛 그런 빛들이 좀 나오고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있어요.
표현이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맵이나 요거 맵이나 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맵이나 그냥 생얼 그냥 맵이나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맵이나 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노란빛이 올라오는 그런 거를 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러우는 요거 러우 금이죠. 러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러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리고 요거 미니벨이에요. 요거는 미니벨. 자, 요거는 미니벨이고, 미니벨 금이 있습니다. 금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노릇노릇하니 이렇게 줄이가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이것도 살구미인 금이죠. 이것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표현이 노란기가 있습니다. 노랗고 하얗게 금 종류들은 햇볕에 너무 쬐이면 아이들이 쉽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조금 약해요. 요것도 누다 금이죠. 요거는 누다 금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누다입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좀 방그늘에다가 아이들을 키우시는 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햇볕은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살구 미인금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많이 받아야 좀 웃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웃자란 게 뭐냐, 그런 거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웃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그늘에 있으면 아이들이 웃자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입장하고 사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 여름에 비도 오고 햇볕도 강하긴 했는데 얘네들을 좀 그늘에다가 제가 놨던 바람에 이렇게 웃자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입장하고 입장 사이가 굉장히 멀잖아요. 이게 촘촘해야지 이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아래는 조금 웃자란 감이 있는데 요 위에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올 여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웃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입장과 입장 사이를 벌어져 있다는 거를 웃자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실 때 왜 국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이 도대체 뭐야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요렇게 생긴 아이들을 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 종류,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창이라고 부르고요. 이 창 종류에서 이제 이름들이 다 각각 다 있죠. 요거는 창 종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아이들, 요렇게 뭐 런년이, 러우,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셔브림, 뭐지, 해리왓슨, 뭐 요런 아이들,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뭐 그냥 군생으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다 이제 국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흔하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국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대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여기 저희 집에 뭐 설명할 게 다 있네요. 많아요. 자, 목대가 뭐냐, 목대는 요런 걸 목대라 그래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거를 목대라고 합니다. 여기 목대가 이렇게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그리고 얘네는 이제 좀 짧죠. 목대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목대가 깁니다. 요게 이제 오래되면 될수록 요게 이제 목질화가 돼요. 나무처럼.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파릇파릇하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파랗죠. 요거는 아직 목질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목대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수형을 만드는 거죠. 수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라는 거를 수형이라 그래요. 수형을 잡아준다, 그럼 모양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심 삽목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심 삽목. 자, 적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여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른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요거는 적심 군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생장점이 없어지니까 옆에서 이제 자구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자른 거를 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리고 적심한 거를 보시면 이제 어떤 아이들을 하냐면 요런 아이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웃자란 아이들. 이게 너무 키만 삐쭉삐쭉하니 안 이쁘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길게 키우려고 자르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잘라서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잘라서 한 2, 3일 말린 다음에 심어주면 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지금 저는 요건 안 한 거고요. 적심한 거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자른 거를 적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거 제가 살구미 임금 여기 잘랐습니다. 여기를 잘라 가지고 요 자른 애들을 이렇게 양옆에다 심어줬어요. 여기가 이렇게 헝하잖아요. 왜 여기다 안 해줬냐면 요 적심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가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빨갛빨갛하니 나오죠. 요 아가들이 이제 자랄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제가 여기를 심어 놓진 않은 거예요. 적심을 이렇게 하시면 생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살아야 되겠다, 자구를 번식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목대에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미리 아시고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웃자라고 키만 너무 멀뚱히 크고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군생, 적심군생 이런 거 있잖아요. 적심을 요거 배우셨죠? 적심군생, 자연군생 많이들 이제 뭐 사러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 게 뭐냐면 자연군생은 이렇게 자른 자국이 없어요. 이런 자른 자국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게 이제 한 몸인데 이렇게 하나로다가 하나에서 이제 자구들이 많이 나온 거를 자연군생이라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심군생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적심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사러 뭘 구입하러 가셨을 때 이렇게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심한 자리가 있으면 요게 적심군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심한 자리에서 옆으로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되게 풍성해졌죠. 이렇게 군생을 이룬 거죠. 그거를 이제 요거를 적심군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적심한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적심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으면 한몸군생. 근데 이제 그 한몸군생이 하나에서 옆으로 다 이렇게 새끼들이 나오고 자구들이 나와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몸군생이 확실히 적심군생보다는 좀 가격이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왜 비싼가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런 거를 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한몸군생은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엽이 뭐냐, 하엽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막 그러셔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 돌아보면서 하엽을 다 떼버렸습니다. 아유 하엽 찾아다녀야 되겠네 이거. 자 보시면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요런 밑에 쪽에서 아래 잎장들이 이렇게 하엽이 집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요렇게 하엽이 져요. 이렇게 말라서 요런 거를 하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는 절대 띄시면 안 되고, 요게 이제 바삭바삭 소리 날 때 그거는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아이들 있죠.
그런 것만 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마르지도 않고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색깔 변했다고 뗐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목대가 얇아져요. 목대가 얇아지고 그 떨어진 자리로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함부로 막 떼시면 안 되고,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시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얗지는 거를 바삭바삭 할 때까지, 톡 건들기만 해도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셨다가 이렇게 치워 주시는 게, 떼주시는 게, 그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세균 감염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백분이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보시면 요렇게 여기 백분이 있는 아이들, 여기 보시면 요게 수아베 오렌스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아이들 이렇게 하얗게 있죠. 요거를 백분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있고, 보시면 여기 먼노, 요거 먼노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하얗게 입장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은 이 백분이 없어집니다. 손자국이 나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손자국이 나면 그게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시거나 뭐 구입하러 가시거나 할 때 이렇게 막 만지다가 이렇게 없어지면은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우리 분갈이 할 때도 이걸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 피부에 체온 때문에도 더 이게 안 좋대요. 입장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백분이 금방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백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 때 보시면, 분갈이라고 하잖아요. 분갈이가 뭐야? 분갈이는 요게 분이죠. 요거 분. 요 분을 갈아준다는 얘기를 분갈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같은 거 화분에다가 심어줄 때도 있고, 또 다른 화분에 심어주면 또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 화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분갈이라는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여기에서 한 1년이나 뭐 어떤 분은 6개월에 단위로 한 번씩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작은 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조금 큰 분에 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봄 가을에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아이가 1년 동안 여기에 살면서 안에 뿌리가 꽉 차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뿌리를 좀 묵은 뿌리들은 제거해주고 새 뿌리를 나오게끔 해주려고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주로 많이 해요. 그래야 여름하고 겨울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물르거나 망가질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갈이는 꼭 봄 가을에 하시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잎꽂이 뭐 뿌리 내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새로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받는 거, 그런 거 보시면 잎을 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잎꽂이를 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분갈이 하시다 보면 입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잎꽂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잎꽂이 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토하고 질석을 조금 넉넉하게 섞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잎꽂이를 꽂아 놓은 거예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바로 꽂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말려요. 입장이 이렇게 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말립니다. 그리고 여기 적으실 때 이름표가 없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네임펜으로 이렇게 이름 써놔주면은 되게 편해요. 뭐가 뭔지 알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이제 꽃대 나온 거에서 뗀 거를 이렇게 좀 말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말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놔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뿌리가 나온다 싶으면 저는 스프레이로 아침 저녁으로 해줘요. 지금 저는 옥상이기 때문에 되게 물마름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기가 없으면 다 말라서 건조해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물 주는 것도 몰라가지고 다 말라 죽여서 왜 이렇게 마르는 거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 주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말라서 죽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내린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자른 걸 적심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자른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제가 여기 이제 그 마데카솔 가루를 이렇게 좀 발라놨어요. 세균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뿌리가 나올 거예요. 이거 뿌리 내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뿌리 내리는 데는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어두운 데다 놓으면은 조금 더 뿌리가 잘 내려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화상 입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이거 기다리려면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적심을 해버린 겁니다. 좀 빨리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저거 컸으면 싶어가지고요. 이게 화상 입은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집기 순지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요거는 제가 꼬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꼬집기 한 아이가 없네요. 찾아보니까 꼬집기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생장점이에요. 이거 생장점이라 그래요. 이 아이들은 요 생장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큰 풍성한 잎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꼬집기는 요 생장점을 없애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핀셋으로 아니면 손으로 입장을 이렇게 다 따줍니다. 이렇게. 네, 지금 따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자, 요거를 이렇게 다 따줘요. 보시면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순지르기, 꼬집기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용어를 알아두시고 꼬집기 하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장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요 나오는 생장점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려요. 빼주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요거 이게 뭐야 아유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수영금인데 이게 조금 풍성했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순지르기를 해준 거예요. 안을 해줬더니 여기 안에서 몇 개가 나왔냐면 하나 둘 세 개씩 나옵니다. 여기는 한 4개 5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잎이 있었던 거를 잘라주면서 여기가 이제 한 4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오면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순지르기나 이제 꼬집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속하게 이제 얘처럼 얘 런년인데요. 얘는 순지르기를 이렇게 다 꼬집어서 했어요.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순지르기 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나쁩니다. 요 런년이. 근데 그래도 이쁘니까 그냥 용서해 줍니다, 제가. 하나 나올 때는 정말 속상해요. 그래도 최소한 2개는 나와줘야지. 너무해. 그리고 왜 보통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햇볕도 이렇게 좋고 해서 아이들 달달 달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달달 달구고 굳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달궈? 불에 달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햇볕에 달구는 겁니다. 햇볕에 달달 달구는 거예요. 햇볕 많이 보여주고 통풍 잘 시켜주고 해가지고 이것도 보시면 아직 애기예요. 애기 보시면은 이렇게 글쎄 제가 이제 조금 보는 눈이 아주 초보 때보다 조금 생기다 보니까 애기가 어떤 건지 조금 달궈진 애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포르투나도 원래 이렇게 작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달궈져서 이렇게 아주 다져져 가지고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얘는 아가예요, 아가. 이렇게 크다고 오래된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사러 가실 때 보면 처음에는 되게 큰 아이를 많이 고르게 돼요. 큰 게 좋다 좋다 하잖아요. 근데 다육이는 아니에요. 다육이는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가 더 야무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오랫동안 달궈진 아이예요. 오랫동안 많이 다져져 가지고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다육이는 큰 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자그맣게 아주 야무지게 키우는 게 요게 작아지는 게 요게 더 비싼 거예요. 작은데 뭐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육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가고요. 얘가 이제 달달달 달궈지면 오랫동안 묵히고 햇볕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요게 알짜배기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요게 같은 피어리스예요. 피어리스. 요 아이는 이렇게 큼지막하죠. 요거가 아가예요. 아직 많이 오래된 묵은 아이가 아닙니다. 요렇게 큰데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달라요. 색감도 달라요. 오랫동안 달궈진 아이입니다. 오랫동안 햇볕 받고 통풍 되고 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묵어진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오히려 이렇게 야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색깔도 다르죠. 오래되면 될수록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져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입장도 보면은 오래되지 않은 아이들은 확실히 티가 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거 벤바디스입니다. 요거 벤바디스, 요거는 아가예요. 아가 벤바디스고, 요것도 제가 한 1년 정도 키운 아이예요. 근데도 아직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더 오래된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죠. 요거랑 그죠? 이렇게 요 아이는 오래오래 된 아이예요. 그래서 엄청 작아졌고 색깔도 이렇게 핑크빛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묵은 아이랑 오랫동안 달궈진 아이랑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나가고 더 이렇게 예쁘다는 거, 오래 묵히고 햇볕이 많이 달궈진 아이들이 훨씬 더 이쁘고 가격도 나간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손톱 코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 보시면 손톱이 어떻고 코끝이 어떻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여기 뾰족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런 거 요렇게 여기 이렇게 손톱, 요거를 손톱이라고 해요. 이렇게 손톱이 너무 뾰족하니 너무 색깔이 이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로 창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손톱이 살아있죠.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걸 말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끝이 너무 예쁘다, 코끝이 너무 예쁘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코끝에 물이 들었네,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이건 블루웨이브 철화인데 요 코끝에 물이 들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 끝에 를 말하는 게 이제 손톱, 코끝,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엽, 환엽 이런 거 있잖아요. 창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요런 게 환엽이에요. 환엽이 훨씬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넓적하죠. 이거를 환엽이라고 하고, 세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날렵한 거, 이렇게 날렵하고 가늘은 거를 세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도대체 환엽이 뭐고 세엽이 뭔지 몰랐었는데 차츰차츰 많이 봐가면서 그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집을 내준다, 이런 거를 얘기 많이 했어요. 가위집.
가위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아이를 가위집을 내줬냐면, 이제 이렇게 하엽이 빨리 지게 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가위집을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는 지금 화상을 입었어요. 이거 아보카도 크림인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안에 쪽 요 아이는 가위집을 내줬어요. 다른 아이들을 가위집을 내줘서 빨리 이 입장이 이제 말랐어요. 하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떼어준 거고, 요거를 가위집을 내주면 확실히 빨리 하엽이 져서 떨어집니다. 제가 요것도 지금 사실 요거랑 두 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가위로 이렇게 세로로다가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졌죠. 이렇게 잘라주면 이 안에 이제 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 아이들이 되게 빨리 아물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많이 아물었습니다. 이렇게 아유,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물면 요거를 이제 떼주면 되고요. 그냥 떼어주지 왜 가위집을 내주냐 하는데, 그냥 떼어주게 되면 목대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목대에 세균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아파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목대를 굵게 키우는 게 아이들이 튼실하게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위집을 내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가위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약 하잖아요. 햇빛 보약, 비보약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비보약은 봄, 가을에 아이들을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에는 웬만하면 비를 많이 안 맞추는 게 좋아요. 최대한 안 맞추는 게 좋고, 얼을 수도 있고, 아이들 냉해 입을 수도 있고, 화분이 차가우면,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이제 찜 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바깥 열기 때문에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을 줘가지고 비를 많이 맞춰서 물기가 있으면 찜통에서 찜을 찌는 듯한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찜 쪄진다고. 그러면 뿌리가 녹아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시고, 여름 겨울에는 비를 최대한 맞추지 말고 봄하고 가을에 주로 많이 맞춰요. 그래서 비에는 좀 질소나 무슨 아이들한테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대신에 또 안 좋은 거는 또 이렇게 병충해나 이렇게 탄저 이런 게 또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뭐든지 아이들에게 좋긴 하겠죠. 과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햇빛 보약, 비보약을 한번 맞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햇빛 보약이라는 것도 햇볕을 많이 이 다육이는 햇볕을 많이 봐야 되고 통풍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햇빛 보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햇빛 많이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진짜 잘 성장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게 햇빛 보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들을 이렇게 적어보고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육생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 정말 커요. 제가 맨날 다육이 보면서 맨날 날아다닙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색감 변화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이들 보면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러우 꽃다발인데, 이게 요거 러우 군생입니다. 합식 군생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빨갛게 바뀝니다. 빨갛게 바뀌면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보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요 아이도 파릇파릇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적심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화상인지를 모르고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다 자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자구가 20개 정도는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4, 5개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한 이렇게 큰 군생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배워 가시면서 이런 재미로 다육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다육생활 하고 힐링하면서 정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주말 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